저희가 지금까지 읽어온 책들이 수백 권은 될 거 아니에요. 독서가들이 알려주는 실전 독서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, 독서법 관련된 저자분이신데 독서 초보자 분들께 독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제가 이 생존 독서에서 설명한 게 3단계거든요. 3단계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문제 정의이고, 두 번째는 그 문제를 내가 정했으면 그 주제에 대한 주제 독서를 20권 이상 하는 게 두 번째, 3단계는 이제 그거를 책마다 한 장의 마인드맵으로 요약해라. 이렇게 좀 정해요. 작가님의 독서법은 총 3단계인데 네. 첫 번째는 내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된다. 네. 인식해라. 이게 첫 번째. 두 번째는 문제와 관련된 주제의 독서를 20권 해라. 세 번째는 그 책들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라. 이건가요? 맞아요.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그러니까 책 읽는 목적이 생존 독서는 독서가 아니고 문제 해결인 거죠. 교양 독서가 아니라. 그러니까 누구나 생존 독서를 해야 될 건 아니지만, 생존 독서를 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 사람은 뭔가 내가 지금 삶이 불만족스러워?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? 내가 지금 그런 문제를 풀어야 돼? 그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.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분명 있죠. 그렇죠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 문제가, 이제 저는 여기 첫 번째 스토리에 담은 것처럼 아내와의 소통 문제였어요. 그럼 이게 저의 문제 정의인 거죠. 그래서 나는 독서를 해봐야지가 아니었어요. 아내와 나는 잘 살아야 돼. 그래서 저에게는 진짜 생존이었고, 그래서 해결해야겠다. 나는 그 해결에 대한 그 답을 책에서 찾을 거야. 그래서 이게 이제 1단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단 내 문제가 뭐고 네.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일단 1단계. 맞아요. 그렇죠? 그럼 2단계는 뭔가요? 내 문제에 대한 키워드를 적어도 한 단어만이라도 아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. 그게 감정이라고 1단계에서 내가 찾았다면, 그럼 이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 감정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는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주제 독서에서는 제가 2단계에서 20권 이상을 읽으라고 하지만,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권을 그냥 장바구니에 서서 다 사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하는데, 한 방에. 그거는 네. 그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좋은 책을 고르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5권씩 먼저 접근을 하라고 합니다. 20권을 사는데 5개씩 끊어서 사라. 네네.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 감정 문제를 정의하고 책을 읽을 때 예민함 키워드와 관련된 것들부터 읽기 시작했거든요.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? 네네네. 예민함이라는 무기, 센서티브, 이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게 그 다음 주제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. 계속 예민함만 제가 20권을 판단해서 뭐 이렇게 논문을 쓸 게 아니잖아요. 더 예민해질 것 같은데. 네, 그러면은 안 되고, 그렇게 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이 나의 목표였으니까. 그럼 예민함을 읽다 보니까 제가 예민함에도 선천적인 예민함이 있고 후천적인 예민함이 있고, 뭐야, 그럼 후천적으로 예민함이 왜 발달하는 거야? 찾아보니까 저의 어린 시절에 억압된 감정, 부모님과의 관계, 이런 문제를 또 저는 알아야 됐던 거죠. 그 5권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거구나. 맞아요. 그래서 예민함을 읽다 보니까 가족과의 관계도 더 내가 알아야겠구나. 그래야 나를 이해하고 아내를 이해해서 좀 소통 문제가 해결되니까. 그렇게 주제가 계속 본질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. 그럼 그 예민함 5권에서 가족, 감정 이런 쪽에 5권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? 맞아요. 억압된 감정.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내면 아이 주제로 읽기도 했고요. 그렇게 읽고 4번을 거치면 20권이 되는 거네요. 맞아요. 그렇게 20권을 읽는 과정에서 나는 내 문제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태도로 읽으니까 결국에는 내 문제가 뭔지 그 과정에서 점점 찾아가는 거죠. 답도 찾고. 그게 이제 2단계고. 세 번째가 원페이지 독서 매핑인데요. 이제 독서 마인드 맵은 원래 있는 형태였는데, 저는 좀 차별성을 둔 게 뭐든지 한 장에 정리한다. 내가 읽은 책은 한 장에 원페이지로 정리한다. 그래서 이름이 원페이지이고요.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더라고요. 책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. 남는 게 없다. 그 문제가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난제인 줄을 몰랐어요. 근데 이제 저도 책 읽고서 남는 게 없으니까 혼자 보통 독서를 우리는 하는 거니까, 이거를 제가 남기려고 한 장의 마인드맵을 처음에는 수기로 종이에도 해다가 이제는 디지털로 이제 좀 정착을 해서 엑스마인드 어플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. 엑스마인드라는 앱에서 네. 생존 독서라는 책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자면 네. 어떻게 이 마인드맵을 뻗어나가야 돼요? 마인드맵의 중심 주제는 이제 책이고요. 책이 중앙에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주 가지라고 해요. 첫 번째 나오는 가지. 이제 굵은 개념을 우리가 이제 목차를 보면 알 수 있어요. 이 생존 독서 책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정의, 주제 독서, 원페이지 독서 매핑, 그리고 생존 독서가 뭔지 크게 4덩어리를 기준 잡고, 그 다음은 우리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서 정리하려고 하면 또 기억이 안 날 거예요. 그래서 내용이 많으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, 일부가 생존 독서 스토리니까 생존 독서가 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. 그러면 일부만 읽고
1부를 정리하고 2부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읽고 정리하고를 한 세트로 하는 거죠. 이게 뭐 뻗어나가는 게 한 번 뻗어져 나온 이 챕터에서 두 번째 뻗어 나올 때 단계가 있나요? 뭐 예를 들어서 핵심 내용 뭐 이런 게. 일단은 내가 정리할 내용을 챕터 단위로 읽는다. 이게 첫 번째고요. 챕터 단위로 읽을 때 내가 정리하고 싶은 것들을 밑줄 치면서 읽어요. 그럼 이제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하냐? 내가 밑줄 친 것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잡습니다. 이제 주가지가 생존 독서였으면은 뭐 예를 들면 생존 독서의 정의, 생존 독서를 해결한 문제, 이런 식으로 내가 카테고리를 정하고 밑줄 친 내용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. 좀 어렵게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게 분류 기준을 내가 정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는데, 이거를 정하면서 굉장히 사고력이 많이 저는 발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정리를 하면은 작가님의 이 생존 독서 방법은 첫 번째 취지 자체는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문제 해결 혹은 말 그대로 생존하고 싶은 어떤 목적이 있을 때 하는 독서법이고, 내 문제를 정리하는 게 1단계고 20권을 읽으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간다.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원페이지 독서 매핑을 하면서 답을 찾는, 그렇게 해서 3단계. 예. 너무 잘 이해했습니다. 저도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서법을 말하지만,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로 사는 사람이 훨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, 답도 결국은 시간 문제고 언젠간 찾을 수밖에 없고, 그런 것 같아요. 그렇죠. 제가 이번에 나온 신간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바꾸는 생존 독서, 이 책을 읽어보니 내용이 정말 좋아요. 먼저 독서를 통해서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, 그리고 실제로 이 작가님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모두 담겨 있고,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은 책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, 이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. 저도 정말 재밌게 감사합니다. 잘 읽었어요. 그래서 이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. 그리고 리치앱이 독서대가 나왔습니다, 여러분. 360도 회전 그리고 높이 조절까지 되는 이 독서대인데요. 제가 생존책방님의 책과 독서대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